올해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양파와 마늘 농사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오히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 수급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 주신 두 분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상모 농식품 신유통연구원 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이 문제는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해에는 폭등이고 어떤 해는 폭락이라는 양상은 다르지만요. 먼저 올해의 상황은 어떤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상무 실장님, 올해 문제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농산물은 그 특성상 공산품하고는 다르게 기후에 의해서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상 여건이 좋으면은 이제 많이 생산되고, 네. 이제 기상 여건이 나쁜 경우에는 이렇게 흉작이 되는데,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기상 여건이 양호해가지고 네.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 대부분의 농산물이 과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년이랑 비교를 할 때는 가격이 한 20-30% 이상 네.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상황이 마늘, 양파와 같은 특히 풍년이 난 작물 이외에 대부분 많은 작물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특정 지역이 힘들어하는 지역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마늘 양파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일, 특히 이제 복숭아, 포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네. 현재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어떤 과잉 생산의 어떤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지역보다는 이제 그 과일이나 마늘, 양파 주산지의 네. 어떤 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뭐 어떤 지역의 작물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지금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들 뭐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네. 이제 과잉 생산이 되는 네. 또 이제 그 반면에 또 소비는 좀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여튼 많은 문제를 갖고 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뭐 이런 상황을 풍년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풍년이 들면 즐겁고 농부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야 되는데 풍년이 들면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되고 뭐 가격은 폭락하고 산지에서 갈아엎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비탄력적인 상품이어서 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제 풍년인 경우에는 가격이 이 생산량 증가율보다 하락하기 때문에 소득이 네.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일정하다고 보일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 하락분만큼 수요가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이 농사가 잘 되어도 생산량은 많지만 갑자기 안 먹던 과일을 2배로 사 먹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농산물의 특성상 이제 기후 의존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절성이 있고 위험 관리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관하기도 힘들고 네. 이 단기에 생산 출하되는 그런 채소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입으로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산지에서 출하해봐야 이익이 안 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 흔히 말해서 산지에서 갈아엎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가격을 안정화시키거나 혹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네. 이제 산지 폐기 정책을 해오고 있는데 네. 일본의 경우에는 뭐 1972년부터 6개 품목에 대해서 네. 해왔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 산지 폐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양이 많아질 때 일단 폐기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산지 폐기가 최적의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약 재배라든지 농가의 수요를 공급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더 확충되고 확대돼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조금씩 준비를 해서 이 문제를 좀 고쳐보려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사전에 원활히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게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크레이 농촌경영연구원이 이제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하는 부분에서 좀 네. 차이를 네. 조금 줄여보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연말에 이제 양파하고 마늘 재배 식재를 할 때 네.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별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네.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상북도만이라도 이게 정확하게 될 수 있는지 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네. 네. 우리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된 네. 그런 어떤 공급을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건 아주 현실적인 예. 문제로 그 데이터를 처음에 수집할 때 데이터가 정확하려면 도나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심으셨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 현재 내년에는 폭락할 것 같으니까 이 수를 좀 줄이자고 하면 실제 농가에서 그것을 준수를 하고 따라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잡히지 않는 데이터 밖에서 오히려 더 많은 양이 심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의향 조사 자체가 이제 전수 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 농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배를 하겠다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네.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는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아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정확하게 조사가 된다면 생산량을 미리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저희들이 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생산 파종 단계에서부터 예. 재배하고 생산 단계, 그다음에 수확을 해서 유통하는 단계가 일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나 그 체계, 관리 체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하고 유통은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좀 개별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네. 축산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이 이제 이력제가 잘 돼 있는데 네. 이런 그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그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의 그 데이터의 축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왜 안 되는 겁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품목수도 워낙에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품목이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그게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그때 또 그러고 또 가축 같은 경우는 좀 예측하고 생산량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도 다르고 기상 환경에 따라서 네. 또 많은 또 차이가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일부 농가에서는 농민단체를 비롯해서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국가가 최소한의 그 농산물의 가격은 보장을 좀 해주는 농산물 최저 가격제라는 게 도입이 시급하다,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2017년부터는 채소 가격 안정제라는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재원만 마련된다면 최저 보장제는 최상의 정책입니다. 네. 그러나 아까 예산의 어떤 그 문제가 이제 결국은 수반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16년도에 네, 우리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농민을 지원을 위한 어떤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고 특히 현재 저희들은 이제 최저 보장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 도에서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가품이 있는 그런 사과들 수매하는 네. 한 8천 톤 정도를 2만 톤 정도를 수매를 네. 했습니다 하고 또 이제 참외 같은 경우는 저급가 수매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8천 톤 정도를 수매함으로써 또 그런 어떤 안정적인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산물 최저 가격에 대한 어떤 현실적 대안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이제 공익형 직불제가 이제 밭하고 논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금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농가가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이 되는 부분 이런 근본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의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네. 우리가 농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한다면 최저 가격 보장을 하는 어떤 그런데 근접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채소 가격 안정제가 그러면 폭락했을 경우에 원래 예상했던 가격의 80%를 보전을 해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그 뭐 계약 재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의 참여율이 아직 그 높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범 사업으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예산의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시범 사업 와중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들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참여자를 이제 많이 아직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에는 채소 가격 안정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도 뭐 폭락하게 되면 예, 80%까지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지금 풍년의 역설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농민들이 나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같은데 왜 실제 농민들은 여기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까? 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채소 생산 안정제 사업은 현재 이제 5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마늘, 양파, 무, 배추, 고추. 네. 이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양파, 마늘, 고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최소 80% 수준을 보존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가격 문제에 있어서도 네. 또 어느 정도를 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현지에서 이제 아까 산지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조직화가 되어 있다면 네. 그 조직화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제 개별 농가들의 어떤 그런 수준들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국적으로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했듯이 반드시 이제 좀 더 제도적으로 확충돼야 되고 또 이게 안정적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보다 더 강한 제도를 요구하는 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일단 합의회에서 설정돼 있는 최저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네. 국가가 그만큼을 보상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예. 이야기지요. 네. 근데 반대로 폭등의 경우에는 폭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농민들이 내리지는 않을 것 이제 같아요. 농민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최저보상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농산물 보통 이제 농산물이 재배되었을 때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네. 또 수입을 통해 가지고 네. 농산물을 가져 들어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네. 가계 소득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왜 줄었을 때는 수입에 들어오고 네. 그 폭락을 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네. 하는 이 문제에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아까 보장제라 하는 거는 내가 적어도 생산비만큼이라도 네. 확보해달라는 그 농민들의 어떤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업이라는 게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은 이거를 다시 농작물을 그 땅에서 그렇죠. 다시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먹을 거 식량이라는 식량 자급률이랑 식량 주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농업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EU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그 농민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보조금이나 지원 정책을 통해서 네. 그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죠.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로 국가가 농산물 수급 조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유 실장님. 예. 저는 그 국가는 이 농산물 수급 조절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정부가 직접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이제 손을 대던 국가들은 이제 대부분 그거를 이제 제도와 시스템으로 변환을 해서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네. 지원도 해주고 네. 가격도 보조해주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이 제도와 시스템을 그 상세하게 설계를 잘 해가지고 직접 개입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네. 이거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걸 언제까지 정부가 대중적으로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가격을 지지를 하는 것이 다 조건들이 명시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는 소득을 얼마 정도 보존을 해주고 어떨 때는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소비자의 불만이나 농민의 불만이 터져 나올 때마다 직접 개입하는 것이 말고 그런 것을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하되
그 EU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다 제도화돼 있는데 국가가 이건 긴급하게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때만 그 개입을 하게 우리는 되는 그런 거거든요. 시스템이 없습니까 아, 지금? 저희는 그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이 제도권 안에 그 생산자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한쪽에서는 갈아엎고 있는데 예. 실제로 마트나 장에 가 보면 그렇게 폭락했다고 하는 양파 가격이 별로 안 싸거든요. 대부분의 폭락했다고 하는 산물들을 마트나 장에 가 보면 별로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안에 유통 어떤 단계에 네.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 네.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 뭐 마늘 양파의 경우도 당장에 바로 이렇게 표시는 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 어떤 데 들어가는 그런 가격들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느끼기는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생산자가 했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부분은 그 유통의 어떤 문제가 기인하지 네. 않나 그러면 생각합니다. 유통하시는 우리 네. 유 실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조절을 하는 게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로 이렇게 유통시키는 현지에서 유통하는 1차적 단계는 현지 그 집화업자들, 도매업자들이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다시 팔러 가면은 도매법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도매법인들이 농산물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가격을 수급을 하고 가격 조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산지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는 네. 이제 고정적인 유통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산지에서 산물 가격이 50% 하락해도 소비지 가격은 한 그 절반이 뭐 25%가 하락하든지 이런 네. 차이가 있는 네. 것이고요. 이게 선진국일수록 유통 비용이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수준은 유통 비용이 아주 과한 수준은 아닙니다. 네. 과한 수준은 아니고 다음 도매법인의 이제 역할 문제와 경매 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수급이 균형인 상황에서는 경매제도가 아주 효율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등급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경매의 특성이랑 관련이 된 건데 물건이 아주 부족하거나 물건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이 가격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역할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건이 부족하면은 원래 형성되어야 할 가격보다 더 그 가격이 올라가고 네. 물건이 나오면은 받아야 될 가격보다 그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매 법인만의 문제 아니면 또 경매 제도만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 소득도 보장해주고 예.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 많은 제도나 생산할 때부터 생산 유통 그리고 이후에 그 시스템화 시키는 과정까지 많은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들을 두 분 계속 주셨는데 끝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개선하기 위해서 당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유 실장님 먼저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농업인의 규모에 따른 정책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한 70~80%의 농사 지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듣고 올해 과잉이 예상된다고 해도 그냥 자기가 심을 수 있는 땅에 심을 수 있는 품목을 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예상될 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농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대농들을 위주로 이 대농들이 이 시스템 하에서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제도를 가져가고 대신 영세 소농들한테는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수입보험 제도라든가 네. 이런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원화해서 네. 정책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앞서 설명한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수급 안정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네. 우리가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그 데이터가 농가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이제 안정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농가가 자율적인 어떤 그런 네. 어떤 생산 조절을 가능케 하는 그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또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판매다, 유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4월달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는 이제 아까 했듯이 생산에 어떤 들어가는 데이터 분석도 좀 해보고 네. 또 우리가 농가가 중소형 취약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그 농산물 판로를 네.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값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위해서 네. 우리가 도나 뭐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그 일을 하겠습니다만 네. 경상북도 지자체에서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물이 농부 발걸음 소리 듣고 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힘들여서 키운 작물을 갈아엎는 사람들의 심정은 뭐 이루 말로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반복되는데 왜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은 빨리 나오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농부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쁜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